경의선 숲길이 사실은 이 강승규 후보가 18대 때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먼저 그 경의선 숲길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요번에 공약 보니까 여기에 융복합 개발을 경의선 숲길하면 보통 이제 뭐 생태, 산책로, 뭐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공간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융복합 개발 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 이제 경의선 주변을 좀 그 제대로 된 그런 우리 마포의 핵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렇게 조성된 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여기에서 미래 먹거리가 생산되고 또 실질적인 마포에 부를 창출하는 것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제가 융복합 개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이슈를 좀 한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갑자기 아침에 조선일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요 너머에 바로 보면 늘장이라는 그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대해서 도심의 한복판 1650평짜리가 저렇게 늘장이라는 텐트촌으로 방치되고 있다라고 한 조선일보의 인터넷 신문에 거의 톱 기사로 이렇게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노웅래 후보도 TV토론에서 논쟁을 했는데요. 저 늘장 유보지를 지난 8년 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저런 플립마켓도 도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도입할 수는 있지만 플립마켓으로 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저 부분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몇몇 저분들의 공간으로 그냥 방치되면서 이곳 주민들의 엄청난 인원거리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현재 노웅래 또는 민주당 8년 구청 정부의 경의선 숲길에 대한 민낯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이곳에 대해서 저는 이곳을 제가 18대 의원 당선되면서 공원을 서울시와 철도청이 이런 공원을 조성하자라고 철도청 땅을 갖다가 서울시 예산으로 만들고 하는 것을 제가 3년 동안에 다 마무리를 했고요. 노웅래 후보는 이곳에 17대 국회의원 말 제가 18대 때 노웅래 후보 경쟁을 했잖아요. 그때 이런 곳에 공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서로 의향서라고 MOU 체결을 해놓고 제가 18대 와서 다 사업한 것을 본인의 지적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지금 그런 이 경의선 숲길을 누가 했느냐라는 논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융복합 개발이라고 한 것은 좋다. 경의선 숲길을 누가 조금씩 손을 붙여서 했어도 좋다. 그러면 이 경의선 숲길이 환경이 이렇게 돈도 들어가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곳을 탈바꿈 했으면 이곳을 이런 가치를 더 배가시키자 해서 이 주변 여기에 지금 아까 늘장도 이렇게 유보지로 남아있죠. 저 서강대에 가면 5,600평짜리 또 역사 개발부지가 거기는 철도청이 이곳을 주민들한테 공원으로 개방시켜주면서 수익사업 시설로서 개발하려고 했던 땅이고 이미 마포구나 이쪽에서 개발 사업자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8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강 후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그러면 그게 우리 미래에 어떤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서울의 발전에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데를 4차 산업 요즘은 앞으로는 AI 하나가 인공지능 인공지능 한 대가 9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4차 산업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면 굉장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인재는 누구예요? 우리 청년들이고 청년들은 정말 고도 훈련돼야 되는데 우리 마포에는 그런 인재들이 있어요. 이곳 우리 신지호 저는 저 안암군에서 대학 나오는데 여기 신지호에 나온 연세대나 거기 이화대 또 우리 서강대 홍대 4개 대학촌이 있어. 이 4개 대학의 젊은이들을 AI나 빅데이터나 4차 산업의 어떤 그 훈련과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5,600을 좀 올려가지고 만들면 얼마나 우리 엄청난 경제성이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경의선 숲길이 이렇게 좋은 만큼 경의선 숲길에서 더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개발 2단계 프로젝트를 하자는 게 제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벼룩시장으로 쓰이는 늘장 1650평, 저 서강대역 근처에 5600평이라고 했어요. 네, 네. 그 두 개를 다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이 이세돌한테 그 바둑해갖고 이긴 그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뭐 빅데이터 여기 이제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이런 좋은 인재들이 많으니까 그 청년들이 여기 와갖고 창업도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이 경기도는 숲길이 단순히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그런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그런 또 어떤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 융부가에 또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가보셨죠? 몽마르트 한다면 어떻습니까? 거기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거리의 화가들이 그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홍익대가 우리나라의 그 소위 예술의 총본산 아닙니까? 홍익대 학생들의 그런 미대생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창작 활동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 우리 관광객들과 우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다면 그런 문화, 이런 환경, 또 그 4차 산업 같은 비즈니스 함께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융합이고 이게 복합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예. 너무 박수만 치지 말고요. 혹시 저기 강승규 후보가 조금 과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야유를 퍼주어줘도 괜찮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 정말 여기는 어떤 뭐 누구처럼 뭐가 깨져도 무조건 누구만 지지하겠다는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규모로 얘기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포 상징 축제를 뭐 더 육성하겠다. 마포 상징하면 뭐 제가 아는 건 새우젓인데 새우젓 축제하겠다는 그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새우젓 축제가 월드컵공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음식문화 축제도 있습니다. 지금 도화 용강동에 그 우리 먹자골목이 발달돼서 음식문화 축제들이 좀 발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뭐 동별로 여러 가지 그 지역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 조그만 축제들, 조그만 저기들이 그 축제들이 아주 1년 내내 너무 시기도 다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들만의 축제, 우리만의 축제가 되고 있어요. 동네 축제 가면 동네 분들 몇 분 있고 또 관광객은 한 명도 없고 우리 새우젓 축제도 사실은 막 좀 약간 상업적으로 변하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곳 경의선 이곳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연남동까지 엄청난 저는 이 길 수백 번을 걸어봤는데 걸어보면 너무나 많은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 지나다 보면 우리 이후 공덕역, 서강대, 또 홍대, 연남동 이 많은 주변의 젊음과 축제를 일으켜서 많은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그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다. 또 새우젓 축제도 그렇다. 그래서 이곳에서 연남동 그리고 새우젓 축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제를 마포를 상징하는 축제를 1년에 언제 딱 한 번 가을에 새우젓 축제는 어떤 시기에 음식문화 우리 동네 축제 홍대 앞에 여러가지 버스킹 축제 또 새우젓 축제 등 모든 우리의 마포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말 우리 마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든다면 지금 우리 한류 등에 있어서 여러가지 우리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을 짓는 게 그 관광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마케팅이 아니고요. 컨텐츠가 중요한 거죠. 거기엔 소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들도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강승규 후보가 8년을 굶어서 그런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이 길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다시 배지를 내면 뭐를 해야 될지 그냥 머릿속에 가득 채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 문제도 굉장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될 텐데 이건 뭡니까? 신안산선 그 만리제역을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안산선이 지금 설계는 다 있고 지금 그 안산에서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오는 구간이 이제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까지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신안선은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그 여의도까지가 1단계로 2020년까지 되고요. 2020년 이후에 2단계 여의도에서 공덕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이곳이 만리동 고개를 지나치면서도 그 역사가 신설되지 않아서 제가 2011년도부터 추진해왔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정부는
이곳이 지하 역사가 말동교가 고갯길이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역사 깊이가 5층 높이는 너무 깊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용 인구가 1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아직까지 이에 대한 말리제 역사 요구를 주민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런데 말리동은 마포만이 아니라 중구, 용산구, 3개구 주민들의 지하철 역사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곳을 역사를 신설하다는 것을 저는 뭐 주민청원과 우리 그 당시 권대엽 장관들 만나서 쭉 줄기차미했는데 제가 19대 20대 공천에 탈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민주당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그동안 하겠다고 서울역 고가 철거할 때부터 수도 없이 선거 때마다 공약을 걸었습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말리동 고가 철거하면서 타당성 검토도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치도 발전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2억 원을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답니다. 뭐 한다고? 타당성 검토한다고. 타당성 지금까지 2번씩이나 검토해서 돈 예산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공시지가 올리고 세금 폭탄 올린 거 다 이런데 돈 퍼주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강 반장한테 일을 맡겨줘야 하지. 이거 역시 제가 했던 것처럼 경의선 숲길 만든 것처럼 제 강 반장이 만들어주면 공무원들이 뭐에 약점을 가지고 있고 뭔 일을 안 하고 용역만 쓰고 그냥 일을 안 하는지는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강 반장한테 맡겨달라는 거, 상대 후보는 또 이거 지금 맡겨주면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예, 잘했다고 생각하면 박수 주십시오. 예. 제가 같이 일해봐서 아는데 우리 강 반장이 일머리는 좀 아는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머리,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복잡한 난제들, 이런 거 난제거든요. 근데 어디를 어떻게 두드리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어디가 맥점이니까 그 맥점을 잘 짚어서 일을 풀어 나가는 그런, 그게 이제 일머리를 안다고 하는데, 그 점에서는 뭐 같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뭐 그 충분한 능력을 갖춘 소유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그 교통 공약이 서부 경전철 얘기인데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이 서부전철은 지금 우리 그 마포 갑이 지금 많이 변화를 겪었는데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지역이 이제 신수동 대흥동 일대 아닙니까? 이곳에 이제 서강대교가 건설되면서 도로교통은 이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6호선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은 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제가 18대 의원할 때부터 이 서부경전철, 경전철은 뭐냐면 지금 전철은, 지하철은 굉장히 중전철이라 해서 건설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운영비도 많이 들어요. 이거를 조금 그런 지하철이 들어서기에는 좀 교통수위가 적고, 그렇지만 그래도 필요한데 이런 경전철을 까는데, 요 서부 지역 서부경전철을 요 신승일대 2000년도 말부터 추진을 했고요. 저희 시대도 추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저쪽 일산 쪽에 연장해준다, 또 신림동 쪽에서도 연장해준다 하면서 계속 선거 때만 이 정부가 경전철 사업도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등을 저는 아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은 우선 하고 나중에 연장할 부분은 그 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이 또한 빨리 추진해서 조기에 실현시키겠습니다. 반드시 해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는데, 오늘 신문 보신 분들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 500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까지 하면 650만 인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데 보니까 3월 달에 매출이 영원인 우리 업자들이 전체 소상공인 연합회 등록 회원 중에 16%.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이 소상공인들이 지난달 매출이 빵원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이 엄청난 그건데,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선 최대의 피해자가 아닌가. 그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의 알바 자리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빈사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강 반장이 여기에서 뭐 나름대로 비책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뭡니까?
예, 자영업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데요.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 긴급 자금을 재정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 우리 자영업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한 50만 원, 100만 원 지급했다고 봐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50만 원 정도 또 월세 낼 수 있을까요? 전기료 뭐 조금 수도세 조금 내고 나면 끝나겠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영업에게 특히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굉장한 문제냐면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요를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은 움직이지 말라고 해놓고 어떻게 저 음식점 이용하고 극장 이용하라고 그러고 여행 가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 등을 미래 수요를 지금 매출을 발생시키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걸 경제학에서는 우리 신조점은 더 잘 배우면 만드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죠. 미래에 내가 쓸 돈을 먼저 팔아서 땡겨 쓰는 거죠. 자, 그런 예를 들어가겠습니다. 여행 티켓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여행 티켓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행 못 가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을 지금 팔아요. 자, A 여행사가 100만 원을 파는데 어떡하냐? 60만 원만 내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언제든지 여행 갈 때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100만 원짜리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60만 원 주고 지금 60만 원 주고 사서 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행사는 어떻게 되냐? 60만 원만 벌면 나중에 100만 원짜리 주면 또 덤핑으로 손해나잖아요. 이때 재정이 투입되는 거죠. 40만 원을 누가?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사는 100만 원을 벌고 수요자는 나중에 100만 원짜리 여행을 나중에 가면 되죠. 언제? 40%나 DC 받아서. 그리고 재정이 투입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음식, 레스토랑에서도 티켓을 팔아요. 또 극장에서도 티켓을 또 그렇게 팔아요, 미리.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양한 부분이 공연장. 우리 아까 여기 우리 청년 하나 외침이 있었죠? 저분 성악가인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공연장에서 아까 저도 칭찬하는 거 봤는데요. 가서 좀 멋진 공연해 주길래 그것도 무료로 공연해 주길래 들었는데 저런 분들 지금 다 길이 막혔잖아. 이런 분들에게 미리 공연을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팔아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좀 미리 창출해서 돈이 돌도록 하자. 제가 이제까지 최근에 뭐 하위 70%만 줄지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줄지 또 50만 원을 줄지 100만 원을 줄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정치권에서 속출했는데 제가 들은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서울시당에 건의를 했고 제가 서울시당 수석 대변인입니다만 미래통합당 서울시당에서 줬다 이걸 가지고 서울시당에서 정책으로 발표를 하자 발표를 하면서 기재부에 건의를 했어요. 이거 그런 지가 20일이 넘었어요. 자, 이런 부분에 하고 그리고 이 업계 대표자들과 MOU도 체결했어요. 업계 대표도 다 좋아하죠.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데에 한마디 대답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영업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이제 이 지역구에 또 전통시장, 공덕시장도 있고 아현시장도